2017년에 높이가 1100피트, 그러니까 약 330m가 넘는 거대한 얼음벽이 무너지면서 인류 문명보다 훨씬 이전부터 갇혀있던 무언가가 드러났어요. 과학자들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그 어둡고 얼어붙은 깊은 곳에서 발견한 건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현대 남극 연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남극 얼음벽에서 12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문이 발견됐어요. 생물이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은 숨겨진 생태계, 물속에서 빛나는 도시를 만들어낸 세균 매트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과도 DNA가 맞지 않는 신기한 생명체들까지, 이 모든 게 그 얼음벽 뒤에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죠? 붕괴. 2017년 7월, 이성 영상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빙벽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라슨시 빙붕, 120만 년 이상 남극의 가장 깊은 비밀을 지켜온 요새 같은 곳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죠. 100조 톤의 얼음, 런던 면적의 4배나 되는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그냥 남극 해양으로 떠내려갔어요. 과학자들은 몇 달 동안 그 얼음의 균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떨어져 나온 빙산은 A68호로 명명됐고 그 크기가 엄청났어요. 그 빙벽이 무너지자 마지막 빙하기 이후 햇빛이 닿지 않았던 수중 경관들이 드러났어요. 고대의 해저, 묻혀있던 산맥들,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깊은 계곡들이 1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의 탐험에 노출됐죠. 이렇게 새로 드러난 지역들은 따뜻한 물이 계속 밀려들면서 매시간 변하고 있었어요. 얼음 아래 숨겨진 어떤 비밀들이든 환경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서둘러 기록해야 했어요. 팀은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된 수중 로봇들을 무너진 빙하 아래 동굴로 투입했어요. 120만 년 동안 햇빛 한 점 들지 않은 새카만 깊숙한 곳에서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 예를 들어 영국 남극 조사팀 같은 사람들이 결국 해저를 촬영하게 됐는데 그곳에는 독특한 생태계가 있었지만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물을 걸러먹는 정착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해면무리, 깨질다발벌레, 해삼떼, 그리고 박테리아 매트 군집이 번성하는 공동체를 발견했어요. 불가능한 생태계. 남극 빙붕 아래 바닷물은 일반적으로 산소가 풍부해요. 남극 저층수라는 깊고 차가운 산소가 많은 해류가 이 깊숙한 곳을 순환하죠. 답은 그 아래 안반에 있었어요. 메탄이 해저 균열에서 스며 올라오면서 생물이 불가능할 정도로 풍부하게 모여 사는 수중 오아시스를 만들어냈어요. 이 가스가 박테리아에게 연료를 제공해주고 박테리아는 태양 에너지를 전혀 받지 못한 완전한 생태계의 기반이 되었어요. 라센시에서 과학자들을 정말 놀라게 한 건 고요함과 빈약함이었어요. 그들은 거의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움직이지 않는 동물 군집을 발견했어요. 줄기가 있는 해면동물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표본이 DNA 분석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어요. 이 생물들은 극한 조건에 그냥 적응한 게 아니었어요. 지구상 어떤 것과도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였어요. 특히 박테리아 군집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수중 도시처럼 복잡한 구조를 형성했어요. 살아있는 생물로 이루어진 우뚝 솟은 첨탑들이 자체적인 미세 환경을 만들어냈죠. 시간 속에 얼어붙은 풍경, 수중 로봇들이 새로 드러난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요. 처음으로 소나 탐지 결과가 돌아왔는데 연구팀은 자기들 장비가 고장 난 줄 알았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기반함에 새겨진 계곡들이 해수면보다 7,000피트 이상 깊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건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깊은 거예요. 남극 대륙은 지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풍경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의 강바닥들이 해저를 가로질러 완벽하게 보존된 채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어요. 이 수로들로 물이 마지막으로 흘렀을 때는 아직 털북숭이 매머드가 지구를 돌아다니던 시기였어요. 지도 제작 결과 수백만 년 동안 수마일 두께의 얼음 아래 완전히 묻혀있던 산맥들이 드러났어요.
알프스 산맥에 버금갈 만한 봉우리들이 남극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마치 SF 소설 속 잃어버린 세계 같죠. 지형 데이터에는 능선과 계곡, 고원들이 나타나서 스위스보다 더 복잡한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알던 해안선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아요. 진짜 남극 대륙의 가장자리, 즉 실제 기반함 경계는 우리가 지도에 그어놓은 곳보다 수백 마일 안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해안은 그냥 빙상의 가장자리일 뿐이었어요. 진정한 남극 대륙은 우리가 바다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 있는 거예요. 연구팀은 흐르는 물에 의해 조각된 듯한 기반함 지형들을 발견했어요. 부드러운 수로들, 광택나는 돌 표면, 그리고 거대한 물의 흐름이 분명히 남긴 새겨진 분지들이요. 물이 이 계곡들을 통해 엄청난 힘으로 흘러넘치면서 단단한 암석을 깎아내서 지상에서 보이는 어떤 것보다 거대한 수중 협곡들을 만들어냈어요. 보존 상태가 정말 놀라웠어요. 지구의 지질 역사 속 한순간이 완벽한 세부 사항까지 얼어붙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12만 년 이상 이렇게 보존되어 있었던 거죠. 남극 대륙의 불가능한 과거. 연구자들이 새롭게 드러난 동굴 깊숙이 들어가면서 남극의 불가능한 과거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얼음 속에 완벽하게 보존된 화석화된 나무 줄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륙에 대한 모든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거대한 온대숲 나무들을 말하는 거예요. 북아메리카나 유럽 같은 곳에 있어야 할 참나무, 너도밤나무, 그리고 소나무 종류들이요. 보존 상태가 너무 완벽해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나이테를 볼 수 있고 계절을 세어보고 성장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이 숲들은 남극 대륙이 적도에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을 때 판구조론의 느린 이동으로 지구 맨 아래쪽으로 옮겨지기 전에 번성했던 거예요. 이 파석들은 세포 수준까지 섬세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식탁만 한 크기의 잎사귀를 가진 양치류들, 열대 우림에 어울리는 꽃식물들요. 얼음이 수백만 년 동안 완벽한 디테일로 전체 생태계를 보존한 타임캡슐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표본들 중 일부는 급속한 메모를 암시하는 층에서 발견됐어요. 수천 년에 걸친 점진적인 퇴적물이 아니라 거의 순간적으로 전체 숲을 묻어버린 재앙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꽃가루 샘플들은 남극의 고대 기후를 생생하게 그려주는 계절 패턴을 드러냈어요. 따뜻한 여름, 온화한 겨울, 그리고 대륙 전체에 무성한 식물을 지원할 만큼의 강우 패턴이요. 데이터는 지질학적 순간의 풍경을 바꿔놓은 극적인 변화 기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대 강바닥에는 거대한 홍수 사건들을 말해주는 퇴적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남극은 빙상이 완전히 녹아버려 내륙바다와 현대대륙의 어떤 것보다 거대한 강 시스템을 만들어낸 기간들을 겪었어요. 얼음 속에 보존된 것들 중에는 진화와 이동 패턴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표본들도 있어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에서 발견되는 식물들과 유전적 연결을 보이는 식물 종류들이요. 이 대륙들이 초대륙 곤드와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시기의 증거죠. 얼음 보존의 타임캡슐 효과가 수백만 년에 걸친 지구 역사의 박물관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의미. 붕괴된 빙벽 아래에서 발견된 것들은 단순히 남극 대륙의 과거를 엿보는 흥미로운 흔적만이 아니에요. 이 발견들은 우리 행성의 미래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후 모델들은 빙상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가정 위에 세워졌어요. 하지만 붕괴된 빙벽 아래의 증거들은 이 거대한 얼음 장벽들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연구자들이 이미 둠스데이 빙하라고 별명을 붙인 스웨이츠 빙하는 라르센시 붕괴에 앞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응력 균열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부분이 나와요. 스웨이츠 빙하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해수면을 60cm 이상 높일 수 있는 얼음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스웨이츠 자체의 얼음만이 아니에요. 이 빙하는 병 속의 마개처럼 작용해서 훨씬 더 큰 빙상을 막아주고 있는데
그 빙상에는 해수면을 3m 이상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얼음물이 들어있어요. 만약 스웨이츠가 무너지면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연안 도시들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새롭게 드러난 지형들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 아래 동굴로 흘러들어와 아래쪽부터 빙하를 녹이고 있는데 그 속도가 표면 녹는 속도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만들어요. 고대 강바닥과 깎인 계곡들은 이런 일이 이전에도 일어났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일단 일어나면 변화는 빠르고 돌이킬 수 없어요. 남극 대륙이 항상 얼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억 년 동안 남극은 생명으로 가득한 따뜻하고 푸른 대륙이었어요. 그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얼어붙은 황무지로 바뀌는 전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 발견들은 생명의 회복력에 대한 이해에 희망도 주고 있어요. 캄캄한 깊숙한 곳에서 번성하는 생태계들은 생명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요. 우리 행성이 변해가는 가운데 이 발견들은 생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있어요. 남극 빙하 아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사는 생물들은 적응과 회복력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왔어요. 과학자들은 이 환경들을 완전히 탐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추정해요. 매달 새로운 빙붕 붕괴가 일어나면서 더 많은 숨겨진 지형이 드러나고 따뜻한 물이 흘러들자마자 바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이 발견들을 기록하는 경쟁은 이제 급박해졌어요. 남극 빙하 아래에서 나오고 있는 비밀들은 우리 행성의 기후 시스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고 있어요. 붕괴된 빙벽들은 단순히 고대 지형을 보호하는 장벽만이 아니었어요. 그 장벽들은 우리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걸 막아주던 보호막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이 계시들로부터 얼마나 빨리 배우고 이미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행성에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구 밖 생명에 대한 의미.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 껍질로 덮여 있고 과학자들은 그 아래에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데 얼음 표면의 균열에서 물증기 간헐천이 분출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 위성들은 외계 생명 탐색의 주요 후보로 여겨져 왔어요. 남극 빙하 아래 발견들은 이 가능성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진짜 확률로 바꿔놓았어요. 보스토크 호수와 붕괴된 빙붕 아래에서 발견된 생물 형태들은 광합성 대신 화학 합성을 이용해 살아가요. 이들은 지구 내부에서 스며나오는 메탄과 다른 화합물과 관련된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어요.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의 지하 바다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위성들의 지질 활동은 남극 빙하 아래에서 발견된 것처럼 전체 생태계를 지탱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어요.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은 이제 남극을 이 얼음 위성들 탐사를 위한 테스트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수킬로미터의 남극 빙하를 뚫고 아래 숨겨진 세계를 탐사하는 데 개발된 기술들은 언젠가 유로파에서 생명을 찾는 데 쓰일 기술과 같아요. 남극 빙하 아래 호수에 배치된 수중 로봇들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계 바다를 헤엄칠 미래 차량들의 프로토타입이에요. 로스 빙붕 아래 빙하강에서 발견된 암피포드 같은 복잡한 생물 형태의 발견은 특히 중요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고립된 환경에서 단순한 박테리아 이상의 것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얼음 아래 500m 깊이에서 가장 가까운 햇빛으로부터 500km 떨어진 곳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성하는 새우 같은 생물을 발견한 건 우주에서 생명을 찾아야 할 곳에 대한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어요. 아직 묻혀있는 고대의 미스터리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남극의 얼음 아래에 숨겨진 것들의 표면조차 제대로 긁지 못한 상태예요. 이 대륙은 유럽보다 더 크고 우리는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아주 작은 부분만 직접 관찰했을 뿐이에요. 얼음 아래 대륙의 90% 이상이 아직 지도로 그려지지 않고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죠.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해결된 질문보다 더 많은 의문이 생겨요. 예를 들어, 동남극 중력 이상 현상을 보세요. 과학자들이 얼음 아래에 묻힌 거대한 크레이터 같은 구조를 발견했는데, 이게 지구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운석 충돌 장소일 수 있어요. 만약 확인된다면 이 크레이터를 만든 소행성은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4배에서 5배나 더 컸을 거예요. 그 정도 규모의 충돌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량 멸종 사건인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에 기여했을 수 있어요. 그 사건은 해양 생물의 80% 이상과 육지 척추동물의 70%를 사라지게 했죠. 시간대가 섬뜩할 정도로 잘 맞아떨어져요. 이 충돌은 1억 년에서 5억 년 전쯤 일어났을 수 있는데 바로 대멸종 사건이 일어난 시기예요. 하지만 킬로미터나 되는 얼음을 뚫고 직접 샘플을 채취하지 않으면 이 이론을 확인할 수 없어요. 남극 빙상은 지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멸종 사건의 잠재적 원인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숨겨온 거예요. 그리고 빙하 아래 호수들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남극 빙상 아래에 숨겨진 액체 상태의 호수 약 675개를 발견했는데 그중 직접 샘플을 채취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 숨겨진 호수들 중 가장 큰 보스토크 호수는 부피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예요. 미시간 호수보다 더 많은 물을 담고 있고 적어도 150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러시아 연구자들이 2012년에 마침내 보스토크 호수까지 뚫고 물 샘플을 채취했을 때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 종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샘플이 오염됐고 결과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보스토크 호수에 어떤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아직 샘플조차 채취하지 않은 수백 개의 다른 빙하 아래 호수들은 어떨까요? 2020년에 보스토크 호수 근처 얼음 샘플을 분석한 연구자들이 RNA 서열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위대구 종과 97% 유사했어요. 이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실제 물고기가 이 고립된 지하 호수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첫 번째 과학적 보고였어요. 수백만 년 동안 얼음 아래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진화해온 물고기와 다른 복잡한 생물들의 전체 생태계를 상상해보세요. 1958년에 발견된 감부르체프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덜 연구된 산맥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 산맥은 알프스 산맥과 비슷한 크기로 봉우리 높이가 거의 9,000피트에 달하고 2,000피트 이상의 얼음 아래에 완전히 묻혀 있어요. 중력 측정과 라디오 에코 사운딩 덕분에 그 존재를 알지만 아직 어떤 인간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산맥은 어떤 지질학적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그 안에 어떤 광물이나 자원이 숨겨져 있을까요? 남극의 미래예요. 매년 남극 빙상이 얻는 얼음보다 잃는 얼음이 더 많아요. 이 대륙은 인류 역사상 어떤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무너진 빙벽 아래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숨겨진 세계들을 영원히 변해버리기 전에 탐험하고 기록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후변화가 남극 얼음의 녹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어요. 스웨이츠 빙하가 너무 빠르게 얼음을 잃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앞으로 50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추정해요. 그렇게 되면 빙하 아래에 숨겨진 광대한 새로운 영역이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 해안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재앙적인 해수면 상승을 촉발할 거예요. 마이애미, 뉴욕, 상하이, 뭄바이 같은 도시들이 상승하는 바다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1959년에 체결된 남극 조약은 이 대륙을 과학 연구를 위해 보존하고 어떤 나라도 자원을 착취하지 못하게 막아왔어요. 하지만 이 조약은 지금부터 정확히 24년 후인 2048년에 검토 대상이 돼요. 최근 발견들에 따르면 남극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귀중한 광물 매장량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러시아 연구 선박이 외델해에서 약 511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유전을 발견했다고 보고됐어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의 대략 2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이 자원들을 착취하려는 유혹은 엄청날 거예요. 아르헨티나, 칠레, 영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남극의 일부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얼음이 계속 녹아서 자원에 접근하기 쉬워지면 남극 조약을 포기하고
채굴과 광산 작업을 시작하려는 압력이 커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이 청정한 환경들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파괴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도 있어요. 남극 얼음 아래에서 발견된 생명체들은 인류에게 매우 귀중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극한의 추위와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박테리아들은 의학이나 생명공학에 유용한 화합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진화한 생물들은 생명의 나무에서 독특한 가지를 나타내서 진화, 적응, 생존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생태계들을 제대로 연구하기도 전에 파괴한다면 과학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될 거예요. 남극 얼음 아래에 숨겨진 세계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최고의 실험실이기도 해요. 우리가 얼음 아래에서 만드는 모든 발견은 유로파, 엔셀라두스, 그리고 태양계의 다른 얼음달들에서 생명을 찾는 노력에 정보를 주어요. 남극의 빙하 아래 호수를 탐험하는 기술은 예계 바다에서 생명을 찾는 데 똑같이 쓰일 거예요. 남극에 숨겨진 생태계를 보존하는 건 단순히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